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나이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길거리를 걷다 보면 어떤 분들은 70세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단단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오래 누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분명히 같은 시대, 같은 환경을 살아왔는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의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결과 85세 전후가 삶의 분기점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5세 이전에 건강이 무너지는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고, 반대로 그 시기를 건너뛰고 90세, 100세를 향해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 공통점을 피하거나 바꾸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85세 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 그리고 그 4가지만 바꾸면 100세까지 장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한 노인을 떠올립니다. 마을 어귀에서 매일같이 마당을 쓸던 할아버지였는데 80세가 넘도록 허리가 곱고 손에는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닭이 울면 곧바로 일어나 마을길을 걸었고 늘 옆집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를 건네셨죠.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를 털어내듯 그의 걸음은 가볍고 기운찼습니다. 반면 바로 옆집에 살던 또 다른 노인은 겨우 75세에 지팡이에 의지해 다녔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은 삐걱거렸습니다. TV를 보며 긴 시간을 보내고 식사도 대충 해결하다 보니 몸은 점점 굳어갔고 결국 80세가 되기도 전에 병상에 오래 눕게 되었죠. 그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생활 방식에서도 분명한 작은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특히 85세라는 문턱에서 무너지는 분들은 대부분 4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오늘 저는 그 핵심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장수라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2발로 걷고 내 2눈으로 세상을 보며 내 목소리로 사랑하는 이와 대화하는 삶. 이것이 진짜 장수이고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100세 인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늙으면 어쩔 수 없어라는 체념 속에서 스스로 그 가능성을 접어버립니다. 하지만 의학과 실제 장수자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병듦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작은 차이가 바로 85세 이후 삶을 결정짓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구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5세 전에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4가지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과학적으로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실제로 100세를 살아낸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리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감동적인 인생의 마무리 메시지를 전해드릴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건강 상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면 나는 충분히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연세가 높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무릎이 시리고 가끔 숨이 차서 불안하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작은 변화에도 놀랍도록 반응합니다. 그리고 아직 50대, 60대이신 분들은 더욱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여러분의 85세는 단단한 성벽처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90세가 된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비추고 새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순간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놀러 왔어요 하며 달려오고 여러분은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팔에는 힘이 있고 허리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옆에서 배우자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든든해.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곧 이어질 본편에서는 85세 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만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은 충분히 100세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85세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장수자들의 삶에서도 이 나이는 몸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는 분기점으로 나타납니다.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놀랍도록 건강하게 90세, 100세를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전에 병상에 눕거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겪게 되죠. 자, 그렇다면 85세 전에 무너지는 분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4가지 특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움직임이 점점 줄어드는 사람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움직임의 상실입니다. 걷는 시간, 손을 쓰는 시간, 몸을 구부리고 펴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었는데 뭘 움직여? 그냥 쉬어야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쉼이 오히려 몸을 더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근육은 우리가 쓰지 않으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70세를 넘기면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관절은 삐걱거리며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죠.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짧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식습관이 단조로운 사람들. 두 번째 공통점은 한정된 음식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밥에 김치면 돼. 하지만 단순한 식사가 몸을 지탱해 줄 수 있었던 건 50대, 60대까지입니다. 70세 이후부터는 영양의 균형이 곧 생존과 연결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어르신은 낙상으로 골절을 입을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음식만 반복하면 위장관이 약해지고 변비나 소화불량이 쉽게 찾아오죠. 결국 먹는 즐거움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3.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세 번째 공통점은 고립입니다. 85세 이전에 무너지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 상대가 거의 없는 경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외롭다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고립은 실제로 뇌 기능을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화와 교류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신경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또한 고립된 사람은 우울감이 깊어지고 그로 인해 식사도 운동도 소홀해지며 결국 전반적인 건강이 무너집니다. 4.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은 삶의 의욕 상실입니다. 놀랍게도 85세 이전에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 다 살았다라는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라는 체념이 깊어질수록 몸은 그 생각을 따라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암시적 노화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80세가 넘어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목표를 세우는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여러분, 마음은 단순히 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와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은 순간 몸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85세 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한정된 음식만 먹고 영양이 불균형하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된 생활을 한다. 마음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체념한다. 이 4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4가지 특징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5세 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4가지 공통점 기억하시죠?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식습관이 단조롭고 영양 불균형에 시달린다. 사회적 관계가 끊기고 고립된다. 삶의 의욕을 잃고 체념한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수많은 의학적 연구를 통해 실제로 건강과 생존율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움직임과 장수의 관계. 하버드대 연구.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약 7만 명의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57년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59%나 높았습니다. 즉, 걷고 움직이는 습관이 단순히 근육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계와 뇌 건강, 심지어 암 예방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노인은 매일 최소 2030분의 가벼운 신체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산책이라도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단백질과 영양 균형. 일본 도쿄대 연구. 일본은 세계에서 장수 국가로 꼽히는데요. 도쿄대학 연구팀은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의 식습관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다양한 단백질원을 섭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 두부, 달걀, 콩류 등 서로 다른 단백질을 골고루 먹었고 채소와 곡물 역시 균형 있게 섭취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육류를 적당히 섭취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량과 뼈 건강이 훨씬 좋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밥과 김치, 국 정도로만 끼니를 때운 노인들은 단백질과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 근육 손실이 빨라지고 골절이나 치매 위험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연구는 노년일수록 식단의 다양성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 사회적 관계와 치매 위험. 핀란드 연구. 핀란드 국립보건연구소에서는 1만 명이 넘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와 치매 발병률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이나 친구와 주 3회 이상 교류하는 노인은 거의 혼자 지내는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단순히 웃으며 대화하는 행위가 뇌세포를 자극하고 기억을 불러오고 새로운 신경망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과 교류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즉, 고립된 생활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와 몸을 빠르게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이죠. 4. 삶의 의욕과 생존율. 미국 예일대 연구. 마지막으로 마음의 힘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70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인식과 실제 생존율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 더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암시적 노화의 반대 효과입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와 신체는 그 믿음을 따라가지만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면 몸은 실제로 그 상태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삶의 목표를 꾸준히 가진 노인일수록 암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그것이 뇌와 호르몬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며 실제로 건강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연구들이 알려주는 공통된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구들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유전이나 환경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 식사를 다양하게 하는 것, 사람과 꾸준히 교류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 의욕을 지켜내는 것. 이 네 가지는 단순히 삶을 즐겁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실제로 장수와 생존율을 좌우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핵심 조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부터 바꿔도 될까?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늦은 건 아닐까? 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늦은 때란 없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에 시작해도 몸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하루에 10분만 걸어도 근육은 자극을 받고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뇌세포는 다시 연결됩니다. 작은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결국 100세를 향한 길입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연구들이 실제로 어떻게 삶에 적용되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5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더 큰 희망과 동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연구 결과가 아무리 탄탄해도 결국 중요한 건 그것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겠죠.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또 기록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몇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매일 3,000보를 걸으며 97세까지 산 어머니.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는 강 어머니라고 불리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큰 병원 한 번 가보지 않고 97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비결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매일 걷는 습관이었죠. 아침이 되면 대문을 나서 들길을 따라 걷고 마을 회관까지 다녀오시는 게 일과였습니다. 하루로 치면 약 3,000보 정도, 그리 많지도 않은 양입니다. 하지만 그 꾸준함이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어머니,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좀 쉬셔야지요. 하고 말하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쉬면 금방 늙어버린다. 다리가 내 밥줄이야.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또래분들이 무릎 통증이나 허리 굽음으로 힘들어할 때 할머니는 여전히 장터에 직접 걸어가 장을 보고 손수 밭일을 하셨습니다. 결국 97세까지도 자기 발로 당당하게 걷다 가셨죠. 단백질을 챙겨 먹으며 100세를 맞은 할아버지. 일본 오키나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100세 할아버지의 식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매 끼니마다 작은 생선 한 마리, 두부, 채소 반찬, 그리고 고기 한 점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고기는 노인에게 독이야라는 말이 흔했지만 이분은 달랐습니다. 고기도 조금씩은 먹어야 기운이 나지. 실제로 이분은 90세가 넘어서도 근육량이 유지됐고 팔 힘도 좋아서 아직도 나무를 패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맑아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또렷하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노년기의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한 덕분에 그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삶을 누린 것입니다. 3. 고립에서 벗어나 삶을 되찾은 할머니. 서울에 사는 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거의 5년간 집안에서만 생활하셨습니다. 말벗도 없고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다 보니 몸무게는 줄고 기운도 사라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권유로 경로당 프로그램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갔지만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다 보니 얼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치매 초기 증상이 호전되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사람과 어울리며 웃고 대화하는 게 최고의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85세를 훌쩍 넘기셨고 지금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다. 고립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4. 삶의 의욕으로 100세를 산 시인.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시를 쓰던 분이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작은 노트에 글을 적었고 90세가 되어서도 내가 쓴 시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책이야? 이제 좀 쉬셔야지. 하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글을 쓰는 건 내일을 살기 위한 이유야. 그는 결국 95세에 첫 시집을 출간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00세를 맞이할 때까지 매일 글을 쓰며 살아가셨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의욕과 목표가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의욕은 실제로 건강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 이렇게 4가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걷는 습관만으로 97세까지 자기 발로 살았던 어머니. 단백질을 챙겨 먹으며 100세를 맞은 할아버지. 고립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은 할머니. 시를 쓰며 삶의 의욕을 지켜낸 시인.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85세 전에 무너지는 공통점 4가지를 극복하면 누구든 건강하게 100세를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과연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 대답은 예입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작은 변화를 꾸준히 선택한 결과가 바로 장수의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85세 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와 그것을 극복해 100세까지 장수할 수 있는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삶, 작은 걸음이라도 매일 걷는 습관, 편식과 영양 불균형, 단백질과 다양한 식단의 힘, 사회적 고립, 사람과 어울리고 교류하는 즐거움, 삶의 의욕 상실, 작은 목표와 열정을 지켜내는 마음. 이 4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실제 사례로 증명된 삶의 열쇠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늦었어. 건강은 이미 잃었으니 소용없어. 하지만 여러분, 늦었다는 건 스스로 만든 착각일 뿐입니다. 건강은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오늘 한 끼를 바꾸는 순간,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100세까지 산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법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작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인생의 황혼, 그 빛나는 시간. 85세가 넘은 삶은 마무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고 빛나는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은 밑거름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그것을 꽃으로 피워낼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가 되고 누군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어른이 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여전히 이어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의지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결정짓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음식을 내 몸에 선물했는가? 나는 오늘 누구와 웃고 대화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갔는가?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여러분의 수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100세 시대, 당신도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길어진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해진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꾸신다면 여러분 역시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끝을 향해 가는 여정이 아니라 끝까지 빛나기 위해 준비하는 여정입니다. 85세를 넘어도 90세를 넘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웃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밀이자 행복의 조건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존엄하며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